인사드리겠습니다. 도서학과가 부원장 담당하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로 이제 고2, 고3 과학 담당하고 있고요. 화학하고 생명 제가 수업하고 있습니다. 중3 아이들 이제 그 여름방학 때부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 학원이 통합과학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내신 대비가 정말 철저하거든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내신 기간인데 아이들이 정규 수업 한 번 오고 확인학습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와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아이들이 백지 테스트를 치릅니다. 그리고 시험지가 거의 서술형으로 나가던가 아예 백지가 나가던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그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쭉 적고 이제 그걸 선생님이랑 1대1로 이제 검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굉장히 잘 와요, 아이들이. 누가 막 이렇게 강제하거나 꼭 와야 돼 막 전화해가지고 너 왜 안 오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학생이 한 명도 그런 학생이 없고요. 아이들이 스스로도 굉장히 잘 오거든요. 왜 잘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잘 올까요? 성과가 나오니까. 네, 정말요. 아이들이 1학기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니까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점수가 나오구나. 그걸 아이들이 본인들이 느끼니까는 이제 선생님들이 강제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찾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쭉 그 다듬으면서 이제 만들어 온 건데 지금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고 선생님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내신은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거의 대다수는 내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우리 중3 아이도 저희도 큰애가 저도 중3이거든요. 현재 중3이고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하필이면은 네, 저희 아이 때 이게 바뀌었죠. 개정 과정이 바뀌면서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변했어요. 단원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과학 탐구 실험도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그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저희 한번 설명했는데 상도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때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요건 이제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의미는 없는 과목이고 아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를 아마 1학기, 2학기 때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그리고 요게 별표 한번 쳐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수능 과목이에요. 요게 수능 과목이고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내신으로만 들어가고 수능에서는 요게 다 빠집니다. 진로 선택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까지는 100분의 속차가 나오는 거고 융합 선택은 안 나옵니다. 이건 ABCD로 나오는 거고 과학 탐구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과목은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이 1학년 때 내신으로 해야 되고 수능도 통합과학 고3 때 내신 챙기면서 이런 진로 선택 내신 챙기면서 통합과학을 수능 준비를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잘 배워놓고 내신을 당연히 뭐 1학년 때 내신 잘 나온 아이들이 이제 그 기억을 가지고 또 그때 만들어놨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3학년 때 잘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통합과학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으로 가면은 생명과학의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생명과학에다가 별표를 치는 이유는 생명과학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단원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생명과학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 1이 학생들이 수능 때도 그렇고 내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유전이에요. 유전 파트인데 그게 이제 이 유전 문제를 풀려면은 확률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확률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부 확률 이런 걸 잘 하는 아이들이 훨씬 잘 풀고 그러나 아이들이 풀 줄 알아도 시간 내에 못 푸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발문 자체가 길어지면은 우리 아이들 책 안 읽죠. 많이 안 읽죠, 책.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녀분이 책 읽으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대부분이 한 달에 한 번이 뭐예요? 그 비문학과는 교과 과정이 아닌 거는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뭐냐면은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발문이 길어지면은 애들이 문제를 읽다가 뭐 발문 이 정도 되면은 지문 이렇게 되면은 문제 막 읽다가 앞에 있는 거 까먹어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그 생명에서는 유전 문제였는데 그게 빠집니다. 생명과학에서 그 유전이 빠져서 여기 생물의 유전 진로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쳐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꿀 과목이 될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통합과학은 수능 때문에 중요해서 별표.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일반 선택 생명과학은 아마 2학년 때 3과목을 선택을, 일반고 기준 3과목을 선택을 할 건데, 과중 말고요. 3과목 선택해서 생명과학은 하나 끼고 가시는 게 유리하실 거다. 그래서 별표 한번 치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화학이, 제가 화학 담당하고 있는데, 화학은 솔직히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화학은 미쳤다. 너무 어렵고, 화학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저 화학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화학을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저 때문에 진로를 화학 쪽을 선택해서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 우리가 아이들 말로 이제 고인물 된다고 하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내용 자체도 어렵고, 문제도 이걸 내가 왜 풀어? 작년에 서울대 약대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제자 중에. 그 녀석이 이제 얼마 전에 왔어요. 일반화학을 배우는데,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화학 제일 어려운 게 양적 관계예요. 양적 관계를 왜 그렇게 죽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선생님 얘기했잖아. 너 이거 대학교 들어가면 쓸모없다. 선생님 이 정도로 쓸모없을 줄은 몰랐어요. 그 쓸모없는 거를 너무 어렵게 문제가 나오니까 정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화학 너무 좋아하는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도움도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정말 더럽게 어렵고 그래서 화학은 솔직히 조금 선택하는 아이도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신 이제 수시 챙기는 아이들은 이제 문명 교사 먹기로 해야 되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좀 반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빠지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어려운 킬러 파트는 안 빠졌습니다. 화학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생명하고 무조건 하나 끼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시면은 생물의 유전 여기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요거는 반드시 피해 가셔야 해요. 아까 제가 생명과학 원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유전. 그 유전이 일로 갔죠? 근데 원래 생명과학 2에도 유전이 있어요. 코돈 추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킬러 파트예요. 그 킬러, 생물 2에 있던 킬러 파트와 생명 1에 있던 킬러 파트가 합쳐진 게 이거예요. 킬러들의 모임이에요.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난리 납니다, 여기. 요거는, 좀 피해 가셨으면 해서 제가 별표, 단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과학이 이제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개편이 되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과목, 반드시 피해야 되는 과목,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3부 때 저희 실장님이 자세하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5등급제로 바뀌죠.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이 10%죠. 그러면 원래 지금 9등급제로에서 2등급이 11%까지였어요. 그러면은 2등급까지가 지금 현재 2등급 때 아이들이 이제 저희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2등급 받으면은 지금 현재 3등급, 2등급 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이들 기준으로 3등급 때 아이들 이렇게 되고 거기 벗어나면은 3등급부터는 그냥 힘들어집니다. 그냥 수시는 접는 게 나와요. 수시는. 그래서 2등급도 솔직히 조금 힘들기는 한데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1등급 10% 안에 들어가는 거를 목표를 해서 커리큘럼을 좀 짜야 됩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과학적 사고방식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문 자체가 길어지면은 아이들이 문해력이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요즘 아이들 그 카톡이나 이런 거 이제 SNS 하는 거 보면은 완벽한 문장을 못 만듭니다. 아이들이 줄임말을 너무 쓰다 보니 문장 자체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문장을
말을 할 수 있어도 쓰는 거는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 못 쓴다는 거는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박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용,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제가 2학년 아이들, 이제 처음 저한테 배우는 아이들 제일 먼저 하는 수업이 뭐냐면은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저 영어로 수업 안 합니다. 한글로 수업해요. 근데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뭐 1g당 부피다. 그러면은 아예 제가 그거를 일반화를 시켜요. 땡땡당 땡땡. 그럼 앞에 있는 땡땡이 분모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수식으로 해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는 문장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공식으로 배우고 숫자로 문제를 풀지만 문제 자체는 문장으로 나와요. 과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림으로 나오고 도표로 나옵니다. 그럼 그걸 해석을 못하면은 아이들이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비례식이고 1차 방정식 뭐 이래요. 그리고 뭐 미지수 많아봐야 3개짜리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의 수학 수준인데 아이들이 그거를 식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 식을 세울 수 있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 훈련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문제를 보고 비례식을 세울 수가 없으면은 2학년 때 내신은 생명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고3 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 지구과학의 무서움. 아이들이 그래요. 지구과학은 의문사당하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려놓고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30분인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20문제 30분인데 뭐 다 풀고 15분 이상이 남았대요. 근데 왜 점수가 그러니? 선생님 다시 풀어봤는데 2번, 3번 풀어봤는데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풀 때 이게 답이다 확실하고 풀었는데 채점하면 나가는데 이게 왜 틀렸지? 그래서 아이들이 의문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직 디테일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3학년 때 단기적으로 훈련해서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힘듭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고 문장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장님 같은 경우는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독서, 책, 뭐 100권 읽기 뭐 이런 거 아이들한테 막 미션 주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워낙에 문장을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과학을 잘하는 방법. 저희 그 학원의 모토죠. 모르면 알 때까지, 알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잖아요. 그게 나중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요, 수업 시간에 이해됐니?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아니야. 된 것 같은 거 아니야. 그래? 너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완전 네 걸로 어떻게 만들래? 물어보면은 열이면 열 아이들 대답 다 비슷해요. 저 집에 가서 한번 보려고요. 너 그거 안 돼. 2가지 이유 내가 들어줄게. 첫 번째, 너 집에 가서 안 봐. 두 번째, 집에 가서 본다 한들 너 지금 그 느낌이 이따 집에 가서 그대로 갈까? 아니죠. 너 왜곡된다. 이 느낌 그대로 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집에 가서 봐도 아리까리한데. 그래서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진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진도 느린 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 하신 적도 있는데 아이들은 컴플레인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이 나오니까. 그리고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지금은 성적이 안 나와도 선생님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아이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된 것 같아. 알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대다수가 그냥 그러고 선생님 됐어요. 질문 없어요. 그러고 넘어가요. 저한테 걸리면 끝까지 털립니다. 끝까지 물어봐요. 된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숫자 바꿔서 이거는 문자 살짝 바꿔서 이거는 됐어? 아니 안 됐는데요. 자 다시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내가 만든 노트. 모든 정리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판서를 해요. 쫙 판서를 하면은 저는 안 지워요. 한번 쫙 판서를 하고 아이들이 이해됐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다 됐으면 지운다? 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허락받고 지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판서에 이제 이거를 다 옮겨 적기가 힘드니까 사진을 찍어요. 선생님 사진 찍어도 되나요? 찍어요. 그럼 이제 옆에서 비켜놓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노트 정리를 하라고 시켜요. 그거 보면서 정리를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은요, 이 녀석들이 안 해요. 이 녀석들이 정리를 안 하고 사진첩을 모아놓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리 다 됐어요. 그래? 야, 노트 좀 보자. 저 노트에다 안 했는데요? 그럼 패드에 했니? 아니요. 어딨어? 사진첩을 열어주더라고요. 야, 그거 내가 한 거잖아. 안 돼요. 무조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인강을 끊으면은 이제 2학년 과목 중에 이제 과학 탐 중에서 서브노트가 나오는 서브노트 따로 팔더라고요. 강사님이 서브노트를 이제 자기 수업한 내용이 산서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이 안 써도 될 정도로 다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걸 팔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그게 거의 뭐 바이블처럼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한테 배운 아이들은 그거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알거든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면 어차피 다른 참고서일 뿐이에요. 또 다른 참고서일 뿐이에요. 내가 적어야지, 내가 그림 하나, 그림 그래프 하나, 이게 의미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 느낌, 내가 공부할 때 정리할 때 그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지. 남이 정리한 거 아무리 잘 되는 거 봐도 차라리 제가 그래요. 야, 서브노트 보느니 차라리 완자가 훨씬 더 잘 돼 있다. 그래서 모든 정리를 본인이 스스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특히 남학생들 쓰라고 하면은요 못해요. 이거 다 숙제가 돼버려요. 못합니다. 노트 정리해봐, 검사할게. 그러면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칠판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갖고 와요. 글씨 연습밖에 안 되는 거. 근데 그거라도 해야 돼요. 시행착오가 없으면은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듬을 게 없는데 어떻게 다듬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바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노트를 필기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알게 되고, 중요한 내용이 이거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본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게 다듬어져서 서머리 노트가 단권화로 나오는 겁니다. 단권화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서울대 입학생, 합격생의 거의 70-80%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단권화거든요. 그 노트 한 권에 학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혼자 공부한 거, 문제 푼 거, 틀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권에. 그거는 연습해본 아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성고 아이인데 남자아이 같지 않죠. 제 제자가 이제 수업 들으면서 필기한 것 중에서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이제 뽑아보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판서하진 않았는데 이게 말로 풀어준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말로 풀어준 것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수업 시간에 놓치지 않고 메모를 한 거죠. 메모를 하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요 녀석도 얘는 이제 들어간 지 꽤 됐지만은, 서울대 약대를 정시로 뚫었습니다. 대단한 녀석.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 녀석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노트 정리를 시작을 했대요. 중학교 때부터. 하다 보니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게 서머리가 되는 거죠. 항상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신 관리를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여기 선생님들이, 저는 통합과학 수업을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통합과학 수업을 들어가시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다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학교별로 동항고, 총평,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되고, 이거를 그냥 어머니들께서 이렇구나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작성하실 때는 그냥 작성하신 거는 아니죠. 다 분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리나 안 보여드리나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은 어머니들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는 내용들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 선생님들께서 그만큼 아이들 내신 대비에 신경을 쓰신다라는 거를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유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요게 중간고사, 요번 지난 4월에 봤던 중간고사 문제고요. 요게 저희 교재에 있던 문제고. 천천히 이제 뜯어보시면은요, 네, 유사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배경고 보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놨잖아요. 아, 배경고는 문항수가 30문항이고 또 동항고는 문항수가 몇 문항이고 객관식이 몇 문항이고 이 학교는 서술형이 있고 없고 서술형은 어디서 나온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내신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거를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네. 무슨 뭐 그림 자체가 뭐 과학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따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주어지는 그림이 비슷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비슷할 수밖에 없죠. 비슷한 게 또 나오죠. 이런 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부흥고도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가셔서 보시고 정말 비슷하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정해준 학교 8개 학교만 여기다가 이제 그 수록을 했고요. 거의 모든 학교를 저희가 다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대표적인 학교 8개 학교를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문제죠. 초전도 현상. 네. 뭐 그래프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되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인더공도 그렇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달라지잖아요. 교육과정도 달라지고 교과정도 달라지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중등 2학기 과정을 진행을 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11월까지 해서 중3 과정이 다 마무리돼서 기말고사까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통합과학을 12월 초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은 1월, 2월까지 진행을 해서 통합과학이 기본 과정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아셔야 될 게 기본 과정만 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네, 전국 한 2% 정도 될 거예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요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볼 겁니다. 단원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선행을 즉 2학년 선행을 내신 선행을 미리 할 거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 같은 경우는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1분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원과정으로 마무리될 거냐 여기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 이 아이는 좀 출중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면은 네, 여기에 이렇게 3월에 원과정이 시작하는 반이에요. 내년 3월에. 근데 만약에 자기는 선생님 좀 집중 있게 저는 내신을 좀 꼼꼼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냥 3월부터 통합과학 내신 집중 과정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쭉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이번 7월에 통합과학이 개설이 됩니다. 이번 7월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때 진행이 된 아이들은 11월 말에 기본 과정이 끝나고 물론 중3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는 하실 거예요. 네, 짧게 하실 거예요. 길게는 못하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면 이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봐서 네, 그냥 통합과학으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네, 여기에서 12월에 물리화원이 또 기본 과정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아이들인지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 테스트 보고 결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네, 2월 말까지 통합과학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테스트를 볼 거예요.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는 원과정으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통합과학을 꾹꾹 밟고 갈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저희 큰아이도 지금 현재 과정이 요 과정이에요. 이번 7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통합과학을 시작을 할 건데 저는 테스트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신은 끝까지 시키려고 해요. 이유는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통합과학을 길게 안 했어요. 수능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번에는 수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통합과학을 들어가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필요가 있을까요? 1학년 때 배운 내용은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작년에 그 정부에서 수능 킬러 문항 배제시켜라 해가지고 쉽게 낸다고 했죠. 과학 쉽게 나왔을까요? 안 쉬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 쉬울까요? 예상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우리 아이들 수능 쉽게 나온다라고 분명히 방송에서는 떠들 테지만 쉬워질까요? 몰라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럼 통합과학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죠. 내용으로 따지면 지금 배우고 있는 물화생지 원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 발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려워지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물원, 물투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고 생원, 생투, 화원, 화투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해야 돼요. 선택의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그런 심화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심화 과정을. 그러니까 기본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1학년 때 마스터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냥 쭉 진행하려고 저는 테스트에 관계없이. 근데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니까 잘하는 아이니까 원과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또는 뭐 자사고나 이쪽으로 이제 가는 학교는 2학년 내신도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과정을 각 텀이 끝날 때마다 시작하는 원과정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터무니없이 점수가 안 나온다. 근데 원과정을 가야 된다.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해봤자 저희가 나중에 직감당이 힘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7월에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 있죠. 물리화학원을 이번 7월에 시작하는 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통합과학까지 다 끝난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 이제 심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커리큘럼이고요. 밤마다 아이들 이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2주, 1주 이 정도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조드리는 거는 저희 큰아이도 마찬가지고 좀 내신 대비를 타이트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가져가는 게 수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 열려있는 강좌 안내해드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과정, 중3 2학기 과정을 진행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주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학 시작하는 반이 이렇게 4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 일요일 요 3반 2시, 5시 10분, 11시 요 3반은 개강이 확정이 돼서 어머님께서 예약을 해줬던 어머님께서 계셔가지고 수업 시작일은 14일, 7일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아직은 개강 예정인 반입니다.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원을 시작한 반이 있어요. 이미 시작한 반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원은 이제 개강 예정인 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원은 화학반은 선생님 그 반이 어떻게 열리는지 보고 추후에 이제 스케줄을 잡아야 돼서 이거는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머님께서 이제 그 좀 도움되는 내용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은 3부에서 이제 입시가 되실 거고요. 저는 이제 과학 과목의 특성만 살짝 말씀을 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유전만 기억나세요? 내신입니다. 무조건 통합과학 내신입니다. 그래야지 3학년 때 딥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힘드셔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